자, 어우동의 출생 연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윤창과 정귀덕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어우동의 본명이 박구마라고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다른 문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씨여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여인의 어머니 정기덕이 앞서 말한 것처럼 보통 여인들과는 좀 다르긴 했지만 사실 집안 자체로 보면 너무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박씨여인의 이 미모가 매우 출중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나이가 찬 박씨여인은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태강수 이동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동이 세종의 형님인 효령대군의 손자니까 세종의 손주 며느리가 된 것이네요. 박씨여인과 이동의 부부 사이가 초반에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일단 박씨여인은 번좌라는 이름의 딸을 낳습니다. 어우동 사망 후 이 번좌는 친정에서 거두게 되는데 번좌의 출생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죠. 여튼 이렇게 대단한 집으로 시집을 간 박씨여인, 평탄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박씨여인이 바람을 피웠다며 남편 이동이 이혼을 제기합니다. 박씨여인이 은그릇을 팔러 왔던 은장이와 간통하는 것이 들통이 났다는 것인데요. 남편이 없는 날에 어우동이 은장이에게 이 여종의 옷을 입혀서 방에 들여서 함께 놀다가 남편에게 발각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박씨여인은 처음부터 어머니처럼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모함으로 밝혀집니다. 태강수 이동은 박씨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아무리 예뻐도 정을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바람둥이인 것인지 연경비라는 기생에게 빠져버리는데요. 연경비는 제비처럼 난다라는 뜻으로 엄청난 미모에 제비가 나는 것처럼 춤을 추는 자태가 고와서 남자들의 애간장을 녹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남편의 내연녀, 그러니까 바람을 핀 여자니까 연경비가 악역 담당이지만 사실 연경비도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어서 나중에 그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태강수 이동은 연경비에게 푹 빠져서 이 박씨여인을 내치기로 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내칠 수는 없으니까 은장이 간통 사건을 꾸며서 고발을 해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인데 역으로 고발당합니다. 1476년 성종 7년 종부시에서 성종에게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렸습니다 하고 고발을 한 것인데요. 이동은 이 일로 고신을 빼앗기고 어우동과 재결합하라는 왕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동은 고신을 돌려받았고 박씨여인을 친정으로 쫓아내버리는데요. 그 뒤로는 다시는 부인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니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친정으로 쫓겨온 박씨여인을 본 아버지 박윤창은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내가 좀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것을 의심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뭔가 소박을 맞아서 온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이 박씨여인이 홀로 앉아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여종이 이 박씨여인을 위로하면서 아니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탄식만 하고 계십니까? 젊음을 즐기셔야죠. 마님은 미모가 출중하시니까 이 사내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실 겁니다. 제가 도성에 잘생기고 멋진 사내에 오종년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집안도 좋다고 하니까 마님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서 불러오겠습니다 하며 은근히 운을 띄우는데요. 이때 박씨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이렇게 시든 꽃처럼 살 순 없어! 라는 생각을 했던지 나도 연애라는 것을 해보자 하며 이 여종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헌부 도리 오종현을 알게 된
이 박씨 여인은 오정연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속박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영혼과 육체의 자유를 만끽하는 자유부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박씨 여인은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어우동이 된 것입니다. 사실 어우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을우동인데요. 남자와 여자를 섞는다, 남자와 여자가 정을 통한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우동으로 더 익숙하니까 계속 어우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동은 일단 친정을 나와서 살 집을 마련해서 일단 독립된 공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평범한 여인네처럼, 아낙네처럼 이제 옷을 입고 방산수 이난의 집 앞을 서성입니다. 이난은 계양군 이증의 서자로 세종의 서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인 것이죠. 마침 방산수 이난이 집을 나오다가 어우동과 딱 마주쳤는데 어우동이 이난을 보면서 슬며시 미소를 날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 넋이 나간 방산수 이난은 어우동이 가는 길을 그대로 쫓아가서 그녀의 집까지 갔고, 그렇게 그들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우동은 이난의 팔뚝에 어을우동이라는 4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어우동은 어을우동으로 이 한양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방산수 이난은 호탕하고 시를 즐겨 짓는 문학적 조예가 아주 깊은 사람이었는데요. 어우동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어우동의 외모도 워낙 출중하긴 했지만 어우동이 시도 잘 짓고 그림과 서예에도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우동의 집을 찾은 방산수는 그녀가 출타 중이어서 없고 빈 방에 걸린 붉은 소매에 적삼만 있는 것을 보고 어우동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시 한 수를 적습니다. 옥물시계에 서로 부딪혀 밤 기운을 맑게 깨우는데 흰구름은 높은 달을 감아 분명하구나. 한가로운 방은 조용한데 향기는 남아있어. 이렇게 꿈속의 정을 그리겠구나. 자, 이렇게 시를 남긴 것은, 어우동이 시를 모르는 여인이면 이런 시를 남길 리가 없잖아요. 어우동이 시를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를 남긴 겁니다. 조선시대 문인인 송계 권은인이 편찬한 송계말록이라는 책에 시 한 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백마대 빈지 몇 해 지났는가. 낙화암 서서 많은 세월 지났네. 청산이 만약 침묵하지 않는다면 천고의 흥망을 물어 알 수 있으리. 그리고 이 시 끝에 어떤 사람이 어우동이 지은 시라고 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우동의 시라고 적을 수가 없었던 게 워낙에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인 만큼 이 시를 지은 이를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것으로 유추해보면 어우동은 남자들과 놀아나는 음란한 여인이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또 그 재능도 뛰어난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산수 이난은 어우동에게 꽤 깊게 빠져 있었는데 어우동은 이 이난에게 정착하지 않았고 이 많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난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과 정을 통한 남자들의 몸에 어을우동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는데요. 어떤 남자는 엉덩이에, 어떤 남자는 등에, 어떤 남자는 팔뚝에 이 은밀한 징표를 문신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막 문신을 새기면서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녀에게 빠진 남자들이 그래 새겨줘 하며 기꺼이 문신을 새기도록 몸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어우동의 여종 역시 그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여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녁이 되면 옷을 단장하고 거리로 나가서 예쁜 소년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소년을 어우동 방에 넣어주고 자신은 또 다른 소년을 유혹해서 끌어들여 두 사람이 모두 즐거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피고 달 밝은 저녁이 되면 이 어우동과 여종이 이 도성을 온통 쏘다니면서 막 놀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길가에 자신의 집이 있는 길가에 이렇게 나란히 서서 오가는 남자들을 이렇게 콕콕 점 찍는데요. 여종이 저 지나가는 저 사람 보이세요? 나이가 젊어서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저 사람. 저 사람 코가 커서 마님께 바쳐도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우동이 그래. 저기 저 남자는 내가 맞고 저기 있는 저 남자는 네가 하면 어때? 이러면서 그 농담을 받아치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그렇게 남자들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왕을 호위하고 이제 궁중을 지키는 부대인 이 내금이의 구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어우동 옆집에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어우동을 흠모해서 항상 그녀의 집을 몰래 엿보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우동이 매일매일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니까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전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햇살 맑은 날 오후 어우동이 집 앞 마당에서 혼자 나와서 볕을 쬐고 있는 거예요. 구전이 보고 있어서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르죠. 마침 구전이 담 너머에서 이 어우동의 모습을 감상하고 있다가 도저히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참을 수 없다 하며 그대로 담을 뛰어넘어갔고 결국 어우동과 사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어우동이 또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자, 봄 햇살 내리쬐고 바람 살랑살랑 부는 단오는 날 어우동이 곱게 화장을 하고 저 남대문 밖에 나가서 치마를 펄럭펄럭이면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자, 이때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수산수 이기입니다. 수산수 이기는 또 정종의 서자인 이 석보군의 서손자니까 정종의 서증손자입니다. 또 왕족이 거죠. 그러니까 방산수 이난이나 수산수 이기는 어우동에게는 촌수로 따지면 시아주머니 뻘인 종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8촌 시아주머니, 이난은 6촌 시아주머니 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우동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수산수 이기가 여종에게 가서 저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냐 하고 물었는데 여종이 내금이의 첩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수산수 이기가 뭐 첩이면 뭐 하면서 어우동에게 또 수작을 걸었고 결국 어우동을 그러니까 경저는 지방 관아에서 서울에 출장소를 두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보는 그런 곳인데 거기로 데리고 가서 몰래 정을 통하게 됩니다. 사실 어우동은 전 남편인 자신을 쫓아낸 태강수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자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실 남자들을 유혹해서 뭔가 왕실 남자인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막 종친입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위선을 조롱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외에도 어우동은 많은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자, 어우동과 스캔들이 난 남자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궐의 의료행정 전반을 관장하던 전이감생도 박강창은 이제 종을 사고 파는 일로 어우동 집에를 딱 왔어요. 그런데 어우동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룻밤 해서 또 그녀와 정을 통하게 되었고 팔뚝에 어울우동의 그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생원 이승원도 길을 가다가 어우동을 보고 너무나 예쁜 모습에 반해서 여종에게 말을 붙여서 저 여인은 기생이냐? 라고 물었는데 네, 기생입니다. 라고 여종이 대답을 한 거죠. 이승원이 어우동의 집까지 따라갔고 이제 그녀의 집에서 이제 비파를 막 타면서 나 풍류 좀 아는 남자야 하면서 이 모습을 어필하고 있었는데 어우동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승원이 예, 이생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니 장안에 이생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생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어우동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원은 그냥 기생이랑 하룻밤 몰래 노는 거여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할 수 없이 저는 춘향군의 사위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게 됩니다. 춘향군은
효령대군의 손자니까 또 왕족의 사위인 것이고 촌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승헌이 어우동의 조카 사위뻘 되는 것이죠. 하지만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왕족에게 원한이 있는 어우동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또 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다음 남자 성균관 유생 대표 항록 홍찬이 성균관 입학이 이제 정해지자 지방에서 올라와서 육아를 해요. 과거 급제를 하면 이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시가행진을 하거든요. 그런 풍습을 육아라고 하는데, 육아를 하는 도중에 우연히 어우동을 만났는데 어우동이 옷소매로 홍찬의 얼굴을 이렇게 쓱 건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찔한 거죠, 그 유혹에. 그래서 저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서 며칠을 한양을 헤매서 드디어 어우동의 집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고 또 어우동과 정을 통했다고 하네요. 병조판서 어유소는 어우동의 이웃집에 피접을 왔다가 어우동을 보고 또 한눈에 반해서 이번에는 사당으로 데려가서 정을 통했다고 하고 정표로 옷가락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금부 도사 김휘는 사직동에서 이 어우동을 만나서 그 인근에 있는 인가를 빌려서 어우동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도승지와 대사원까지 오르는 직제약 노공필, 명궁으로 이름난 무간 절충장군 김세적, 그리고 전 부평부사 김친, 전 좌랑 정숙지 등 수많은 관료들이 이 어우동과의 스캔들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우동이 유혹해서 이렇게 정을 통한 이런 수많은 관료들도 있었는데, 사실 워낙 아름다운 용모이고 또 어우동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이 퍼지니까 어우동이 원치 않는 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종의 후궁인 신빈 김씨의 아들인 밀성군의 종 직업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어우동이 새벽에 또 이제 마시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직업이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지금 밤을 틈타서 어딜 나가려고 하시오. 당신이 뭘 하고 다니는지 내가 떠들면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오 하면서 협박을 한 겁니다. 어우동은 결국 그의 입을 막고자 그와 동침을 했고, 이를 미끼로 직업이는 종종 어우동을 찾아와서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또 어우동의 이웃집에 살고 있던 평민 남자 이근지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방산수 어르신께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고 찾아와서 어우동을 강간합니다. 나중에 어우동이 자신은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하고 이근지는 정을 통한 것이라는 이 엇갈린 진술을 하는데요. 저는 어우동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녀가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한 이들은 근엄한 척하는 왕족이거나 잘난 척하는 이 양반들, 관료들의 위선을 벗기고자 하는 의도로 그들을 유혹한 것이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 이 어우동에 대한 소문은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고 결국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족, 공신, 중요 관료들이 다 이 스캔들이 얽혀 있다 보니 조선 사회에 안겨준 충격은 대단했는데요. 예의를 중시하는 조선에서 시동생 부인뻘 되는 여자와 정을 통했다고 하고 조상을 모시는 사당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하니 이 점잖은 척 하는 이 수많은 관료들이 또 그녀를 찾은 것이니 뭐 나라 아니 막 발칵 뒤집힌 것이죠. 어우동은 일단 방산수 이난, 수산수 이기와 함께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이후에 뭐 김칭, 정숙지, 김휘 등이 또 구속되는데요. 자신들은 아니라며 어우동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딱 잡아뗍니다. 그녀와 관련된 남자들은 다 어우동과 관계가 없다고 다 잡아떼는데요. 딱 한 사람, 방산수 이난만이 시인을 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사실 어우동과의 관계를 하룻밤 불장난 정도로 여겼겠지만 방산수는 정말 어우동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방산수 인하는 옥에 있으면서 어우동에게 세종 때 유감동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유감동도 많은 남자들과 간통을 한, 그러니까 많은 간부들을 끌어들였지만
중죄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그동안 관계한 사내들을 모두 다 말을 하면 뭐 중한 죄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에 유감동에 대한 영상 있거든요. 겁탈을 당한 후에 스스로 자유부인이 된 여인으로 사실 이때는 뭐 외방으로 유배를 가는 선에서 마무리된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감동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우동은 이 방산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기역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실토하게 되는데요. 정말 기억력도 좋았던 것이 자신과 정을 통한 남자들의 이름, 특징, 소속, 그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서 정을 통했는지 상세히 진술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보고되고 거의 4개월 동안이나 의금부에서 이 어우동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죄질과 형량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논란이 많았고 관련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처음 의금부에 올라온 어우동의 형량은 장 100대에 이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낸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성종이 법으로 정한 이 형벌을 무시하고 어우동을 사형시킬 것을 명합니다. 그러자 사원부 승지들이 태형이나 장형 정도가 옳지 그녀를 죽이는 것은 법률과 거리가 먼 판결입니다. 아무리 죄가 무겁다 하더라도 죄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며 성종을 만류하는데요. 성종은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성종도 처음에는 어우동을 사형까지 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성종은 왕조를 안정적인 기반에 올려놓은 국왕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아주 지적인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데 여색 탐구를 좋아하는 면이 있었던지라 사실 어우동과 관련된 이 남자들을 모두 관대하게 처벌을 하려고 했어요. 꽃에 나비가 찾아드는 건 뭐 당연한 게 아닌가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우동 사건이 패비윤씨 사건과 맞물려서 묘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패비윤씨 이야기도 수다봉 영상에 있지요. 뭐 후궁을 질투해 성종의 얼굴에 스크래치를 냈다가 뭐 패비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어우동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패비윤씨가 이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이 이 후궁을 질투해서가 아니라 성종이 미행을 나갔다가 이 어우동을 만나서 잠자리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이 패비윤씨를 동정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난 것이죠. 이러다 보니 어우동을 그대로 살려뒀다가는 그 소문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실제로 사실 성종이 어우동을 만났을지도 모르죠. 성종이 워낙 궐 밖으로 자주 미행을 나갔으니까 어우동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워낙 색을 밝히기로 유명하고 이 한양의 요정이란 요정은 다 찾아다녔다고 하니까 어우동을 찾아갔을지도 모르죠. 네, 여튼 대신들도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쪽과 그냥 유배로 끝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성종은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실 간통죄로는 사형에 처할 수 없음에도 어우동은 거리낌 없이 음탕하고 방종한데 그래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느냐. 의금부의 명에서 사형의 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라 라며 계속 사형을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사형을 주장하는 대신들은 중국 법전인까지 가지고 와서 사형에 힘을 실는데요. 대명률이라는 법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하면 즉시 형을 집행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으니 당연히 어우동은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반면 사형을 반대하는 사원부 승지들은 안 됩니다. 정말 태형이나 장형 정도로 끝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성종을 만류하는데요. 성종은 어우동의 음행은 죽음이 마땅하다 하며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명으로 교형을 내립니다. 삼종지도 아시죠? 여인이 따라야 할 3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르는 그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은 어우동, 사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바로 사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3번의 3심을 거쳐서 사형을 내리는 것이 뭐 처벌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도 모두 무시하고 그대로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어우동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어우동과 함께했던 여종도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형장에 끌려갈 때 여종이 달려와서 어우동이 있는 그 수레에 막 뛰어올라서 어우동의 허리를 붙들고는, 마님께서는 넋을 잃지 마소서. 이번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어도 결국 언젠가는 또 죽을 이런 큰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우리 받아들이자 라는 말을 했던 것인데요. 여종은 아마 어우동과 그런 많은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어우동과 노란한 이 왕족들과 관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방산수 인왕과 수산수 이기는 사실 너무 명확하게 어우동과 이 정을 통한 것이 드러났고, 또 왕족임에도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해서 2년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이 어유소는 방산수의 무고로 그 이름이 나온 것이니 국문할 수 없다라며 아예 국문조차 할 수 없게 빼내어 주는데요. 사실 어유소는 어득해 아들이잖아요. 이시의 반란을 진압한 어득해 집안에 성종이 남다른 이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유소를 이런 스캔들에 얽히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예 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김친과 김희 등 관료들은 다 어우동과의 관계를 부인을 했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노공필의 아버지 이 노사신이 경국대전, 동문선, 또 동국통간 이런 것을 저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종의 총애를 굉장히 많이 받은 학자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노공필도 이제 전도 유망한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종은 노공필도 이름에 여기 무죄야, 그대로 이름 빼내 하면서 이 스캔들에서 지워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많은 이 고위직 인사들은 거의 다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증거가 아주 명확한 이들만 유배를 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관료들 중에는 그래도 소문이 많이 났으니까 비웃음을 샀잖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이러면서 나 이제 사표 쓰고 집안에 있을래 하며 일을 그만둔, 정계를 은퇴한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꿋꿋이 정계에 남아서 출세를 합니다. 어유소는 나중에 뭐 2조 판서를 거쳐서 뭐 이 군무 최고직인 도총관에 이르는 정도로 또 출세를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어우동과 관련된 남자들은 별 타격 없이 이 사건을 넘기면서 뭔가 인생의 작은 해프닝쯤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다못해 이 어우동을 협박해서 겁탈한 종 직업이도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들로 희생된 것은 어우동과 그녀와 마지막을 함께한 그녀의 여종뿐이었습니다. 자, 드라마 속 대사이긴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 어우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정네들이란 다 거기서 거기요. 수염 쓰다듬는 권위 속에도 실은 사내라는 본능만 남아있는 거지. 내가 그 본능을 좀 자극하겠다는데 왜 이리 난리요? 남편에게 쫓겨나고 상처받은 어우동은 이 남자들의 위선을 비웃고 조롱하며 뭔가 사회의 금기를 깨고 판무파탈의 매력으로 남자들을 지락펴락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작 상처받은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겁한 남자들이 그녀를 부정했고 그녀 혼자 죽음을 맞았고, 또 어우동은 지금까지도 음란하고 음탕한 여인으로 두고두고 회자되게 되었으니까요.
자, 어우동 사건 이후 성종은 사회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 하에 부녀자들의 재혼 금지 법안을 만들어서 이 재혼한 집안의 자손들은 관리 등용도 못하게 배제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인들은 한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편이 죽어도 자신을 희생하며 정절을 지키면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자, 어우동. 그녀는 음욕을 참지 못하고 남자를 유혹한 판무파탈일까요? 아니면 이런 성리학적 이념에 희생된 희생양일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